해왔다에 사는 남자 한국미래에너지 김유한 대표입니다. 어제 영상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명절 되기 전에 제가 영상을 하나 더 찍을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11시에 미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미팅 하신 분들이 1시 조금 넘어서 이렇게 가셨고요. 그래서 영상 좀 이따가 오시는 분이 3시가 좀 넘어서 이렇게 오신다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 남은 시간에 조금은 영상을 하나 더 찍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부랴부랴 PPT 만들고 좀 세팅하고 해가지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가지고 좀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명절 때 좀 보시기에 좀 편안한 내용으로, 조금은 좀 추상적이기도 하고 원론적인 내용으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좀 신도 있고 좀 이슈가 되는 사항을 좀 얘기하기에는 또 서로가 또 피곤한 부분들도 있고, 서로가 조금은 이해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또 얘기를 하기에는 저도 좀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에 생각을 했던 뭐 태양광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제가 예측했던 부분들, 그 다음에 앞으로의 태양광의 이야기를 조금은 좀 장황하게 아니면 좀 넓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몇 번째 이야기 뭐 이런 건 아니고 태양광 이야기의 특별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심심하실 때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태양광에 대해서 한번 궁금하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 이야기 또한 이해를 다 하시기 위해서는 1편부터 여기까지 다 보시고 오셔야만이 이해가 되신다라는 점을 꼭 유의하셔가지고 영상을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절에 심심하실까봐 주저리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명절이 이번에 봐보니까 5일간 휴일이더라고요. 그래서 5일간 휴일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조금 영상도 1편부터 뭐 지금까지 보시고 관련해가지고 이 영상에 대한 종합적인 뭐 내용들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관련해가지고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렸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 제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조금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도 타이밍이다 라는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태양광 사업 관련해가지고 뭐 태양광이 어차피 지금 당장 뭐 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아닌 거고, 준비 기간도 있어야 되는 거고, 알아보는 시간도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스스로가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도 있을 거고, 관련해가지고 투자의 적기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태양광 관련해가지고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연 과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었고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는지를 알아야만이 태양광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먼저 알아보는 시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현업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태양광 사업도 분명히 투자의 적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적기가 언제 있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도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원론적이고 약간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도움이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꼭 재미있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태양광 사업도 타이밍이다 라는 얘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대 중반에 혹시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REC 금액이 최고가를 달리고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약 REC 한 장에 15만 원에서 20만 원 했을 때가 분명히 있었죠. 20년대 중반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20년대 봐보면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 요 시기라고 제가 단정을 짓고 싶은데, 요 시기에는 REC 금액이 1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현물시장에서 거래를 했던 그런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 엄청난 부흥기였죠. 그래서 내 땅에 태양광도 하고 분양도 받고 그때 엄청나게 계약을 하고 시작을 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많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그때 당시에 계약을 하셔가지고 뭐 한 1, 2년 뒤에 태양광이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하고 장기 입찰을 할까 현물시장에 팔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시다가
현물 시장에 팔려고 이렇게 계속 모아놨다가 계속 떨어지고는 있고 가격이 현물 시장에서 그래서 이걸 언제 팔지 하다가 4만 원대에 파신 분들도 계시고 울며 겨자 먹기로 3만 원대에 파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조금은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때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 이때 엄청난 부흥기를 누리면서 태양광이 내 땅에다가 태양광도 하고 그 다음에 분양도 받고 그때 엄청나게 계약을 많이 하기도 했었고 그때 시작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점을 먼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당시 즉시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었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2017년도에 계약을 했었다고 치면 갑자기 선로가 없어졌다거나 아니면 인허가 대기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다거나 겨우겨우 해가지고 태양광 뭐 인허가가 나와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선로가 없어져가지고 또 1년, 2년 또 대기해야 된다거나 해갖고 비로소 2021년도에 발전소가 돌아가신 분들도 분명히 많았을 거라고 저는 사료가 됐는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즉시 태양광을 할 수가 있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적어도 1년에서 3년 정도는 계약을 해놓고 대기를 하는 시기가 분명히 있었지요.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대부분 공감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감을 못 하시는 분들은 발전소가 돌아가는 발전소를 매입을 했다거나 뭐 이러신 분들은 당연히 뭐 그럴 수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요 시기에 태양광을 시작을 했고 요 시기에 이 정도 대기를 했고 이제서야 발전소가 돌아가고 근데 문제는 1년 전, 2년 전에 발전소가 돌아간다고 해가지고 그때 계속 REC가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내가 REC가 다시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계속 안아두고 감아두고 계속 쌓이고 해가지고 3년이 지나는 시점이 도래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매각을 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그러시겠지요.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러니까 내가 계약을 하고 발전소를 가지기 위한 그 계약을 하고 발전소를 가지기까지의 그 사이에 1년에서 3년 정도 대기하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앞서 언급해 드렸다시피 REC 가격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태양광 사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기로에 서 있기도 했었죠.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현물 시장이 아닌 장기 입찰 수준을 봤을 때 그래도 수익은 나오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묵혀두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시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은 공감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로 하고 그런 기로에 서 있을 때 내가 이 사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러니까 REC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고 해도 그래도 장기 입찰 수준에서는 좀 괜찮은 수익인 거고 약간은 뭐 내가 생각했던 수익보다는 좀 떨어지는 거에 맞긴 맞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익이 좀 장기 입찰에서는 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어느 정도 손해 본다고 생각하고 손해 본다는 셈 치고 하기로 하고 마음 먹고 진행을 하였더니 장기 입찰이 갑자기 배신을 하는 시기가 2021년 상반기 장기 입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예측을 하건대 대부분 100에서 500km 구간은 124원, 125원, 126원, 127원, 뭐 129원까지 요 시기에 이제 계약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손해를 많이 봤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갑자기 2021년 하반기 장기 입찰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가 갑자기 그때 반등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 제일 피해를 많이 보신 분들이 약 3년 전, 4년 전에 계약을 해놓고 이제 발전소가 돌아가가지고 이제 발전소 뭐 한 1년 정도 가동하고 내가 장기 입찰 맺으려고 했었는데 너무 가격이 안 좋았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울며 겨자 먹기로 장기 입찰을 맺었습니다. 근데 하반기 가격이 상반기 장기 입찰 가격보다 한 20원 정도 더 높아버리는 이런 상황을 발생을 했을 때 엄청나게 억울하죠. 당연히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예전에 하반기 장기 입찰 관련해가지고 결과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여하튼 장기 입찰의 배신의 시기가 한 번이 있었습니다. 장기 입찰의 배신의 시기가 한 번이 분명히 있었고 떨어지는 수익률 이런 거를 바라봤을 때 아직 가동이 안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업체에서는 아직 가동도 안 되고 언제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으니까 포기하시려면 포기하시라. 내가 그동안 들어왔던 계약금하고 중도금하고 다 돌려드릴 테니까 포기하시려면 포기하시라. 사업주분 말고 할 사람 엄청나게 많으니까 포기하시려면 포기하시고 하시려면 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죠. 라고 분명히 이야기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러는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더러는 그런 소리도 들었다라는 점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게 된 거죠. 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포기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진행하기도 그렇고 일단 내버려 두자라고 생각을 해갖고 일단 내버려 두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봐보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한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가격을 뭐 해가지고 내가 지금 계약을 하고 뭐 어떻게 진행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진행을 해가지고 태양광 발전소를 가지게 되고 하는 시기가 적어도 1년에서 한 2년 정도 걸린다라고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나중에 1년 뒤, 2년 뒤에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라도 아마 모를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예측을 하기는 해야 되겠고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2015년도, 14년도에 태양광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공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태양광에 대한 뭐 저변 확대도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태양광에 대한 교육도 안 돼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태양광에 투자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왜? 내가 태양광에 대해서 잘 몰랐었으니까. 근데 지금 2022년도죠? 2년도에 생각을 해보면 이미 한번 그렇게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REC 가격도 오를 거고 S&P 가격도 분명히 오를 건데 지금 정도의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도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약간 태양광에 대해서 이해가 많으신 분 중에 한 분이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홍상수 감독도 아니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매한가지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물시장 관련해가지고 태양광 시장, 현재 태양광 현물시장 관련해가지고 가격이 S&P 165원 이상 받고 계시죠? 그래서 아마 12월 달 거가 아마 1월 달에 나올 것 같은데 얼마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150원 이상은 상회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REC 가격 오늘이 1월 25일입니다. 1월 25일 관련해가지고 REC 가격을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현물시장에서 5만 원 이상이 됐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5만 1,900원인가? 아마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작년 11월 달 정도 기억하신가요? 11월 정도 됐을 때 가격이 얼마였냐면 약 3만 원이 됐었나? 3만 원 좀 넘었었나? 3만 500원이었나? 그 정도 됐었습니다. 지금 현재 5만 원 이상이 상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저도 할 말이 있는 게 저는 그동안 꾸준하게 REC 가격 오를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51화, 62화, 74화 제 거 유튜브를 한번 참고를 하시고 한번 봐 보십시오. REC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오를 거고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더군다나 뭐 거기 안에서 공급 의무 비율이라든가 아리백 시장이라든가 뭐 이런 탄소 중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분명히 2022년도에는 분명히 가격이 오를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낙타 등이라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이 아니죠. 수십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여하튼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가 한번 떨어졌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오르는 반등의 시기가 분명히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기가 지금 현재 시점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 시기에서 다시 올라가는 그 시기를 언제까지 보냐면 최고점으로 올라가는 시기가 2026년이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2026년이냐? 공급 의무 비율이 2025년, 2026년까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25%로 연장을 할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올릴 건지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문제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리백 시장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RE20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0, 60, 80, 100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문제는 아리백 시장이 RPS 그러니까 공급 의무 비율 시장보다 훨씬 더 높다라는 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유튜브 51화, 62화, 74화를 꼭 한 번 더 시청을 하시게 되면 몇 달 전부터 제가 가격이 오를 거라고 얘기를 했었구나 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 했을 때 한간에 미친놈이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종전에는 REC 금액이 0원이 돼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건데 REC 금액이 오를 거라고 판단을 하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대부분 예측이란 게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측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다 맞다라고만 하면 제가 돗자리 깔고 앉아있지 뭐 한다고 내가 여기서 태양광 뭐 유튜브를 찍고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봐보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를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꾸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굳이 싸울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여하튼 그렇게 진행이 돼가고 있다라는 게 맞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시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태양광에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궁극적인 의문이 들어야 정상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은,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태양광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봅니다. 뭐 REC가 얼마고 S&P가 얼마고 뭐가 어떻고 그다음에 뭐 태양광이 뭐 어떻게 발전이 되고 뭐 이런 것들 궁금하셔가지고 태양광 발전 원리가 궁금하셔가지고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지 않으십니까? 여하튼 태양광 사업을 할까 말까? 아, 내 거 태양광 발전소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더 잘 해볼까? 아, 태양광에 대해서 뭐 좀 더 알고 싶은데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 유튜브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일 궁극적인 목표, 그러니까 저희 구독자 수가 2,100명이 좀 넘어가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요. 지금 태양광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이 물음에 가장 근접하게 접근하신 분들이 지금 제 유튜브를 보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단언컨대 지금이 태양광을 투자하는 적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년 전에는요, 지금 태양광에다 투자하십시오라는 얘기를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태양광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면 문제는 그때는 이미 분위기도 엄청나게 안 좋았었고 태양광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태양광에 대한 뭐 안 좋은 뭐 소문, 안 좋은 시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일단 태양광에 대해서 좀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태양광은 이런 것이다라고 먼저 얘기를 해주는 것이 더 맞은 거지. 뭐 안 그래도 태양광만 보고 있으면 성질나 죽겠는데 저희가 여기서 태양광 더 하십시오, 태양광 투자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저한테도 반감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안 했었고 그 이후에 좀 REC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S&P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얘기하면 좀 유해진 분위기 속에서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저는 지금이 태양광에 투자하는 게 적기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 가장 최적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냐하면 앞으로 REC 가격은 꾸준히 오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1년 되기, 2년 되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REC 가격이 계속해서 이렇게 받쳐주고 S&P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우리가 이게 특별판이니까 제가 그냥 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태양광 발전소를 하나를 갖고 있다는 거는 생각을 해보면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하나의 발전소에서 전기를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고 예전의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는 전기를 판매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전기를 누구한테 판매를 하느냐? 한국전력한테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한국전력에서는 여기서 우리한테 전기를 사가지고 민간 사람들이나 뭐 공장이라든가 뭐 이런 데다 전기를 파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수익을 내는 게 한전인데 문제는 RPS 제도 때문에 공급 의무 비율이라는 게 있는 거고 공급 의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한전 발전 자회사들, 그러니까 남동발전이나 뭐 동서발전이나 뭐 이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RPS 제도 때문에 REC를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공급 의무 할당량이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얘네들 공급 의무 할당량을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는 자기네들 뭐 발전소를 갖고 있다거나 뭐를 한다거나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뭐 땅덩어리가 엄청나게 넓어가지고 얘네들이 발전하는 양에 따라서 25% 충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REC를 사야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REC를 사야 되는데 문제는 얘네들이 사느냐? 그게 아니죠. 한전에서 REC를 구매를 대행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처음에는 예전에 제 거 영상 찾아보면 분명히 아시겠지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한전에서 재작년에 뭐 2조 몇천억이 들어갔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4조 몇천억이 들어갔다 라는 얘기를 제가 한번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쪽에서 REC 구매를 대행을 해주기 때문에 REC를 사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REC가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왜? 신규 발전소가 신규로 나오지가 않다 보니까 공급이 없는데 수요는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현물시장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한전에서 이 높은 금액을 주고 얘네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사줘야 되는데 문제는 얘네들은 전기를 팔아가지고 수익을 내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기세를 인상을 시키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전기세가 인상이 된다? 국제유가가 올라간다? 뭐 어디하고 뭐 누구하고 뭐 전쟁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에너지 대전이 된다? 하면 당연히 기름값이 올라가고 S&P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는 전기를 파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전기를 파는 사람들 입장인데 문제는 우리 거 전기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2000 뭐 몇 년도에는 뭐 60원, 70원 했을 때도 분명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100원이 이미 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300%가 이상이 지금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앞으로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나는 S&P도 높게 받을 수가 있는 거고 REC도 높게 받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 이야기를 제가 꼭 한번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또 발생을 하고 막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굳이 뭐 이 얘기를 안 했었는데 여하튼 오늘은 특별판이니까 우리끼리만 알고 있게요. 그래서 여하튼 그렇게 진행을 하는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S&P도 올라가고 REC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올라갈 건데 문제는 지금 발전소를 가지려고 하는 그 시기가 1년 대기를 해야 되고 2년 대기를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봐보면 내가 발전소를 운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얘기인 거지 발전소를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얘기인 거지 더 무슨 1년 대기하고 2년 대기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저희 회사는요 예를 들어서 인허가가 끝났다 선로 대기 기간이 있다 한 2년 정도 된다 저희 회사 무조건 매입합니다. 당연히 매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맹목적인 확신이 있으니까 가격이 분명 오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년 대기해주면 더 땡큐인 거죠. 지금 당장 뭐 진행 안 해도 되는 거고. 여하튼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거고 좀 융통성 있게 우리가 발전소를 가질 필요도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발전소를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하고 비교를 했을 때 1년 대기를 해야 되느냐 2년 대기를 해야 되느냐와 비교를 했을 때 신규 발전소가 고착화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하죠. 왜? 신규 발전소 뭐 요즘에 나오는 거 있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뭐 태양광 분양해가지고 2018년도, 17년도 봐보면 태양광 분양한다고 막 그렇게 많았던 것들 도대체 다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가뭄에 콩나듯이 뭐 이렇게 봐봤을 때 뭐 이렇게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갖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믿을 수 있는 업체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게 확인해보고 이것저것 보다 보면 조금 신뢰도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의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신규 발전소가 너무 없다 보니까 공청회를 열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의 방증을 할 수가 있는 게 2021년도 하반기 100km 미만 소규모 태양광 입찰 공모수가 미달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충분히 가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신규 발전소가 없구나. 그러면 내 거 발전소의 가치는 더 높아지겠구나. 앞으로는 발전소의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지겠구나. 라는 거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차피 태양광 사업은 해야 된다라고 정부는 이미 박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겨놓고 싸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타임이 된 상황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가질 수만 있다면 돈 놓고 돈 버는 태양광 게임입니다. 당연하죠. 왜? 가질 수만 있다라고 하면 내가 발전소만 가질 수만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돈 놓고 돈 먹기 싸움 아닙니까? 여하튼 그런 것들도 있는 거고 앞으로는 주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 주민 태양광 사업으로 분명히 진행이 되는데 주민 태양광 사업으로 넘어가기 전에 태양광 발전소를 가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라는 점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요 주민 태양광이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 주민들이 한 6% 투자해놓고 그 다음에 이 발전소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통으로 해가지고 발전소 지어놓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얘네들은 주민들한테 돈도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투자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나눠가는 이런 발전소들이 상당히 많이 생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온전히 내 부지에다가 내 태양광을 가지고 있는 이 태양광 발전소 분양 이 관련돼 있는 이 조그만한 내 땅은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한 거죠. 물론 여기서 이렇게 진행을 하든 저렇게 진행을 하든 태양광에다 투자하는 건 마찬가지니까 생각하기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내 거였으면 좋겠다. 그 발전소가. 공동이고 나발이고 이런 필요 없고 그냥 내 거였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여하튼 그렇다고 하면 문제는 분양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별로 없는데 나는 내 발전소를 가질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이다 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이 가장 큰 기회이다 라는 점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게임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오징어 게임 다 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안 보신 분들도 계시죠? 조금 징그럽습니다. 안 보셔도 상관은 없는데, 여하튼 게임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게임에 참여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누가 승자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누군가가 승자가 되는 게임은 아닙니다. 이거는 발전소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고, 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어차피 태양광에 관한 관심이 있다거나 어차피 난 태양광에다 투자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꼭 준비하셔가지고 태양광 발전소를 가질 수 있게끔 좀 만들어 놓으신 게 중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뭐 분양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전하고 분위기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제야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 10개월 전 정도 된 것 같은데, 10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0개월, 11개월 뭐 이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전에 제가 분양 공고를 올렸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거의 차원이 다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갑의 입장에서 제가 분양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분양 공고를 올려놓고 전화가 엄청나게 많이 와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분양을 해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계속해서 변모가 돼가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인 거고, 예전 같은 경우는 분양이 안 됐었습니다. 왜? 너무 뭐 REC 가격도 막 이렇게 곤두박질 치고 있고, S&P라고 해봐야 뭐 막 이렇게 내려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수익이 안 나는데 누가 태양광에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막 S&P가 165원이네, 뭐 REC 가격이 5만 원이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다시금 태양광을 하고 계신 분들이 관심이 생기는 거죠. 요즘에 가격이 이렇네? 요즘에 S&P 가격이 이만큼이나 들어온다고? 태양광 뭐 매물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분명히 많으십니다. 물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여하튼 전자가 훨씬 더 많다라는 점. 그래서 저는 꼭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게임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라고 여쭤본다고 하면 무조건 참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라는 점. 그러니까 모든 투자가 태양광만 있는 건 아니니까 주식 투자도 해야 되는 거고, 뭐 다른 투자도 해, 뭐 펀드에다가도 투자도 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적어도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배신은 하지는 않는다. 요 정도 수준만 우리가 안고 갔을 때 100kg든 200kg든 300kg든 어느 정도는 좀 안고 간다라고 하면 우리 노후가 조금 편안하다라는 점을 꼭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제가 영상을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한 좀 이렇게 주저리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적어도 한 30분, 40분 정도 이야기를 할 것 같았는데, 지금 얼마나 영상을 찍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어차피 명절에 심심할 때 한번 돌려보시라고 그 영상을 한번 찍어 드렸던 거고, 다음 주에는 어차피 명절 지나고 나서 봐보면 수요일 날 저희가 출근을 하니까, 수요일 날인가요? 목요일 날인가요? 아무튼 출근을 하니까 그때 뭐 지나고 나서 이렇게 봐보면 또 금요일 날 영상이 올라가야 되고 막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제 영상에 대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뭐 1편부터 다시 한번 봐주시고 뭐 그러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뭐 이런 것들도 좀 부탁드린다는 점 좀 인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관련해가지고 뭐 태양광에 있어가지고는 어느 정도는 조금 저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예측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좀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설명드리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근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는 이유가 저도 많이 배우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도 고마워 하시고 너무 좋아해 주시고 그러시니까 그거에 대한 보람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오늘은 좀 뭐 특별판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좀 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종종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특별판 해가지고 좀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편들을 좀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진짜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블라인드 처리해가지고 좀 볼 수 있으신 분들한테만 볼 수 있게끔 해드리거나 뭐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가지고 뭐 그런 부분들, 뭐 저런 부분들,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진짜 많이 받으시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고려할 수 있을 때 고려하시고, 늘 그렇듯이 제가 더 감사드린다라는 점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진짜 올해에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인생에 있어가지고 변곡점을 만드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는 꼭 그렇게 할 거고 여러분들하고 좀 함께 해서 좋은 소리 들어가면서 좀 멋있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진짜 엄청나게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